자, 오프닝벨 라이브 9시 땡 치고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1.5% 마이너스, 코스닥은 1% 마이너스 이렇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2449, 676.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지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한번 두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죠. 하창환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반 장에 뭐 어떻게 지금 장을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어때요? 그렇게 따지면 10시까지도 볼 필요 없고 11시 넘어서 11시 봐야지 이거 뭐 지금 봐서 이따 바뀔 건데 뭐. 바뀔 건데. 근데 일단은 마이너스 1% 넘게 찍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지수가 들어왔는데 1.4% 마이너스 35포인트가 빠져서 2451. 코스닥은 오늘도 조금 더 선방합니다. 1% 마이너스 677. 요 정도 찍히거든요. 초반부터 일단은 선물에서 외국인이 2천억 던지면서 마이너스 찍히는 요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어제 좀 국장이 유지가 될 때까지만 해도 미니 지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미장 거의 시작하기 직전부터 막 이렇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야간 선물이 많이 빠졌어요. 1.41% 빠졌고, 뭐 딱 그 하락분의 그 갭을 딱 메워주는 느낌 정도로 딱 빠졌기 때문에 뭐 과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이따가 말씀해주신 그 11시에 이벤트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엔터나 이런 애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확실히 관세 무풍지대 쪽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높여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관세 0%로 기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기 방어주 느낌이 미국장에서도 핀비즘에 보시면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좀 수급이 쏠릴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전반적으로 방산이나 뭐 조선 이렇게 좀 약간 피해가고 소비단에서 피해가는 그런 애들을 빼고는 뭐 약간 좀 안 좋을 확률이 높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관세 무풍지대 말씀하신 YG엔터, 디어유, SM, JYP 이쪽이 그나마 1%대 또 2%대 또 상승을 하고, 이슈가 있는 유일로보틱스가 한 5%, 네. 그리고 로보티즈 2.7%, 뉴로메카, 로봇이랑 엔터 그리고 컨텐츠 관련 그런 종목들만 조금씩 오르는 그런 형국이기는 합니다. 코스피 대형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세에서 그래도 좀 덜 얻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HD 현대일렉트릭, 또 효성중공업 요런 애들이랑 하이브 이 정도가 이제 좀 오르는. 그렇지. 거기다가 일부 방산 그리고 조선 요 정도만 조방변, 결국은 지금까지도 조방변입니다. 조방변. 예.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그 미국이 빠졌으니까요.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동조하는 그 부분이 있죠. 안 그런 섹터도 있지만 그러면 1%, 2% 사이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크게 그것이 아주 이상한 스토리는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메이저 이펙트는 11시 전후이니까 그때까지는 어저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뉴스야 뭐 반도체 뭐 관세 매길 수 있다 곧 뭐 그런 뉴스 나온 거 정도만 우리한테는 거고, 미국 장내에서 뭐 움직이면 멈춰 빠진 거는 별도 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새롭게 뷰가 지금 이 순간에 바뀔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키움 또 문제라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또 한번 사올게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이 또 네. 바로 현장에서 증명을 해주니까.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키움 오늘도 안 되면 이거 좀 심각하네요, 진짜. 물론 서버가 뭐 하루 아침에 고쳐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지금같이 중요한 시대에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따 체결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한 대로 아무거나 종목 눌러서 했는데 한 주씩이니까 뭐. 어떻게 이런 시기에 지금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돼.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조금 더 질문을 여쭤보자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전에
키움 어제 저희가 클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요거 저기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보상해주겠다라고 키움 측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제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거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이게 좀 있으면은 뭐 네트워크상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주문을 넣으시고 주문 안 되는 거 동글뱅이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하시고 그다음 바로 인터넷을 키세요. 인터넷을 켜서 내 인터넷 막 웹사이트를 막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큰 금액으로 하는 거 그 시점에 대한 평단 적어놓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 됐으면은 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잘 되지 않을까. 네. 내가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그런 금액의 규모와 네.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키움 그쵸. 서버가 잘못됐다는 그런 증거들 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영상으로 다 증거를 남겨놔야지 나중에 그래도 할 말이 있다. 네. 그리고 영상에서는 이거 왜 안 돼 하면서 욕설까지 넣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분노했다. 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어제 우리 장 떨어진 거 플러스 미국의 반응을 좀 봐야 된다.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장에 뭐 추가적인 흐름을 좀 그렇죠. 결정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오늘 요 장을 봤을 때. 네, 미국이 그 선물이 조금 더 빠졌죠. 선물보다 더 빠졌죠. 그러니까 그거가 덜 빠졌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3% 이내로 빠졌으면 우리가 마이너스로 안 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만큼 빠지는 거니까 1%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미국 생각보다 더 빠졌죠? 더 빠지지 않았나요? 한 6% 빠졌나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지 않았나요? 많이 네, 빠졌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빠졌기 때문에 우리도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플러스로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딱그 김장현 정도. 본부장님 그러면 오늘 1% 정도 지금 빠지는 거는 오케이. 이 정도는 오케이다. 네, 오케이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일단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네, 네. 11시에 있을 선고가 중요 변수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시작했지만 요거는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미리 반영한 숫자입니까? 그건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그거 함부로? 근데 그거는 그거 어떻게 그거는 그래? 그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지. 사실 그 속마음은 8명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거는 그 도박성의 느낌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그렇죠. 전혀 결과를 모르는데 이제 뭐 각각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베팅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아마 뭐 개인들은 그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뭐 기관이나 외국인은 저는 그렇게 막 그런 베팅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아마 방향이 나오지 외국인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요. 오늘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 예, 그 결과 보고하고 뭐 일부는 볼 수 있겠지. 홍콩, 싱가포르에서 트레이드하는 애들은 오늘 보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대다수는 아닐 겁니다. 개인들이 하는 거고 개인들의 그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1시간 반 남은 상태에서 함부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제 말이 그거는 저도 저도 그런 능력 없고요. 다만 어저께 막판에 올라간 거는 약간 오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어저께 반영한 것 같아요. 막판에. 근데 오늘 요 정도는 글쎄요. 애매해 보입니다. 아니 질문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11시에 이제 어떤 선고가 나고 나서 네네. 시장이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미 반영이 돼서 지금 또 뭐 빠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이렇다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저희가 정도의 그런 확률에 대한 기대 심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돌려서 아니다라는 걸 답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값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베팅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만 일부분 한 거지 반영이 안 됐다.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큰 수급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수의 수급으로 인해서 대세적인 흐름이 결정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변수가 큰 거죠. 만약에 그게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11시에 있는 이벤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큰 시세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관세도 우리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세 뭐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가 거의 대세적인 중론이었잖아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완전 우리가 예상한 거랑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고,
결국에는 엄청난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우린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판도라의 상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방향이 나오면 그래서 그때 보고 대응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래서 베팅을 오히려 덜 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인 지수나 이런 걸로 배팅을 거시는 건 저는 너무 좋다라고 보는데 개별주나 특정 뭐 이런 정치주로 배팅을 거는 거는 진짜 거의 그냥 빠찡코 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아닌 쪽박이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좀 살펴볼까요?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4.2% 떨어져서 186,500원. 삼성전자 1.7% 마이너스 56,600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네요. 어제 6% 상승이었는데 초반에는 일단은 1% 마이너스 110만 1,000원. 헷갈리네. 110만 1,000원. 이렇게 1%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수를 조금 방어해 주는 게 요 HD 현대중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뭐 요런 종목들. 그러니까 조방변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거기다가 오늘 카카오도 0.6% 오르네요. 크래프톤도 0.3% 정도 오르고요. 대부분 전반적으로 한 0.7에서 1% 내외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빠져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조방변의 관세 무풍지대 혹은 정치 테마성의 성격이 조금 그래도 묻어있는 애들은 1%까지 하락 안 하고 오히려 또 빨강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인 한국전력, KT 그리고 SK텔레콤 얘네들은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0.2% 상승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상황이 그렇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1.6, 1.7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얘네 오르는 거는 뭐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별 의미 없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1% 정도의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관세라는 변수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애들은 네. 올려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따가 11시 넘어서 생각해보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맞습니다.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1,452원 요 정도로 집계가 좀 되고 있고 시장은 코스피가 아까 하락한 거에 비해서 어제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일단은 갭으로 떨고 놓고 그 다음에 올려줄지 말지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 봐서 결정하는. 요쯤에서 지금 아까 명확하가 질문한 거를 제가 우회적으로 얘기를 더 이상 안 했지만은 예,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여줄 만한 그 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장이 3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를 F5로 할까요? 네, 이렇게 그 과거에 첫 번째 이 사례가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심판 기각하고 인용하고 했을 때 당일날 주가하고 다른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저는 얼핏 기억나는데 21년 전입니다. 기각이 됐어요. 그 당일날 2.7% 빠졌습니다. 당일날. 오케이.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기각이 안 될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인용이 될 거로 했을 거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옛날에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 있을 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습니다. 5일 뒤에 1% 반등을 했고요. 뭐 10일 뒤에는 결국은 다시 4%까지 뭐 올라갔다가 요 기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결국은 한 달 뒤에 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유지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당시는 2004년도에는 경기, 반도체나 IT가 약해질 때입니다. 펀더멘털 자체가 약해질 때라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흐름이 이날 말고 큰 흐름, 한 달 뒤의 흐름이 과연 이 노무현 대통령 기각 때문에 계속 여파냐라고 한 달 뒤를 보기에는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펀더멘털적으로가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대부분이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기억 아예 안 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믿으세요. 2004년도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화되는 시기였어요. 경기가 불안하고 중국의 불안 요인이 막 나올 때가 2004년이었고 그 당시 2004년 5월 달에 기강 나고 그날은 서프라이즈에서 네거티브 반응했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다가 결국은 펀더멘털을 수렴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장은 이제 흐지부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용될 거로 봤기 때문에 대세가 반발하지도 않고 그쵸 그런 여론 자체가 8년째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주가가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되고 나서 올라갔는데 2% 한 달 뒤에 2% 올랐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조금 올라갔고 네. 뭐냐 이때는 업황이 호조였어요. 2017년은 반도체가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펀더멘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인용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돼 있는 게 여론조사의 베이스를라고 본다면은 그거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면은 당일은 영향이 있죠. 당일은 영향이 있죠. 근데 이것이 요 정도 영향인지 어느인지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펀더멘털. 지금 장이 미국 장, 관세, 이 여파 얼마까지 갈 것이고 각 섹터에 그걸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게 한 달이 걸릴지 2개월 걸릴지 모르지만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치기 내지는 이틀치기 이 관세가 있어갖고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펀더멘털을 봐야 되는 거고 오늘은 그래요. 인용을 많이 보고 있는데 기각이 나오면 일단 네거티브하게 주가는 오늘은 반응하는 게 맞죠. 맞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오늘 지금 오른다. 하면은 기대 심리가 반영이 올랐다면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건데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했잖아요. 마이너스 1.2%. 근데 어저께도 관세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았잖아요.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안 반영된 건지 단언하기는 어려웠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미국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베팅 쪽에서는 이렇게 저는 일단 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사례를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 뭐 어떻게 보느니 키움 되네? 지금도 안 된다고.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참 심각하죠. 오늘같이 진짜 중요한 날인데 제일 중요한 날에 어떻게 서버가 원래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제일 터지겠죠. 컨저션 되니까 제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지. 똑같으면은 이런 날이 있으면은 오늘 거기 헌재 주변에는 막 문 닫는 상점도 꽤 있거든요. 꽤가 아니라 150m 안에는 다 진공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예상이 됐으면은 사실은 그 서버 점검부터 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좀 우리 아쉽네요. 커스터머를 위한다면? 아쉬운 게 아니라 지금 키움만 쓰시는 분들은 답답해 죽을라 그러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와, 채팅 상담 하려고 했는데 채팅 상담도 안 된대요. 안 되겠지. 이용 고객이 많아 상담이 어렵대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초반에 좀 빠지다가 다시 말아올리면서 덜 빠졌잖아요. 그게 키움이 매도가 안 돼서 아예 매도 버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 맥센스하다. 그래서 못 팔았다. 사람들이. 개인들이 많이니까. 그래서 좀 올라간 거 아니냐. 아이씨. 아니 이런 이건 이야기도 채팅 있습니다. 상담까지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 11시 이후에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못 살 수도 있겠는데 거꾸로. 아니 알겠습니다. 별걸 다 네네. 신경 써야 돼. 네. 물론 오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 사실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원래 뭐 채팅이나 댓글이나 이런 걸로 별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성격인데, 맞아요. 최근에는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댓글도? 그런 식으로? 정치 관련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금 저희는 이제 개장 방송이고 정치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근데 오늘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이벤트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관세보다는 솔직히 관세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하니까. 끝내고 화가 나서. 여러분들도 지금 좋은 게 있어요. 지금 그 본인 스샷 찍으시고 우리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키움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거 계속 기록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지금 키움 욕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 영상을 한번 제출을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티 안 보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채팅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인터넷이 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좀 이게 매매가 이런 날 안 되는 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업비트나 이런 것도 그때 그 굉장히 좀 급락했을 때 우리나라는 거래가 안 됐고 해외 사람들만 됐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사고 싶은데 못 사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저도 약간 긁히는데 네. 네가 머리 밀고 나와가지고 극저 방송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거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금투세 때도 민주당 제일 세게 깐 사람입니다. 맞아요. 네, 그건 상법 개정 통과 안 시키는 거, 어떤 일이 있을 때 환율이 폭등하는 거, 물가 관리 안 하는 거, 지금까지도 상법 개정 통과 안 시키는 거.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누굴 욕할지는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나한테 유리한지를 알면서도 그거를 내 정치적 견해랑 섞어서 같이 그거를 판단해 버리면 어떻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예, 그거는 본인 판단이니까 누가 어떻게 뭐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액션을 해야 내 주식에 유리한지는 잘 판단이 안 되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개별 종목 고르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런 거를 뭐 판단하는 것도 개인의 또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도 코멘트 있으시면. 네, 일단은 뭐 제 생각은 좀 대형주들 딴에서 만약에 기회가 준다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에서 시작할 때 변압기에 대한 관세 0% 요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HD 현대 엘렉트릭 효성중공업 4% 3%씩 올라가는 거랑 그 다음에 하이브가 지금 3.38% 그리고 이제 YG엔터 2.6% JYP 2%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관세의 무풍지대에 있다라고 인지가 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지수나 이런 것들을 사기 싫으시고 좀 그래도 올라가는 거에서 사고 싶으시다면 이런 쪽은 나쁘지가 않죠. 왜냐하면 단순히 센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뭐 산업 리포트나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어쨌든 수주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 어제 그거를 싹 정리해서 올렸는데 MD랑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출들이 계속 들어오고 아티스트 활동 열심히 하니까 사실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좀 롱텀으로 볼 수 있는 쪽들이긴 하거든요. 물론 밸류는 조금 어느 정도 부담스러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앞으로 실적에 대한 캐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판단이 있으시다면 관세 무풍지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런 활동들로 좀 보실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쪽을 하기 싫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락한 쪽에서 어떤 쪽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사볼까 혹시라도 네. 현금이 있다면 그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전방위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뭘 사던지 간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산다면 근데 이제 그래도 더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신이 좀 잘 알고 있는 산업에서 혹시나 기회가 있다라면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지금 9시 23분까지의 코멘트 그리고 특색들 그 미국이 거의 이제는 오늘 5,340까지 빠졌거든요. 엄청 빠졌죠. 과거 평균 S&P 기준으로 거의 20배, 그러니까 평균 기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떨어왔어요. 그러니까 5년 평균은 내려왔다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겪으면서 5년간 있었던 건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대부분 반영을 일단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내려가는 건 AI. 예를 들어서 그 이상해질 수 있다. 또는 그 파월이 그 관세 협상이 계속 난항이고 관세가 쉽게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금리를 6월 달에도 내릴지 또는 올해 진짜 3번 내릴지 진짜 불확실하다. 관세 협상이 난항인데도 불구하고 인플레 때문에 그렇게 컴비네이션 되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기간 조정을 동반한다면 아주 오래는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5년 평균을 갖다는 거 하나하고 7년 전에 2027년에 그 트럼프 1기일 때 고점에서 바닥이 빠질 때 18% 빠지고 바닥을 쳤거든요. 미국이 S&P가 아니고 S&P가 18% 빠졌는데 지금 S&P가 12% 빠졌어요.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따지면 한 5, 6%더 빠지면 진짜 찐바닥이고. 나스닥 여기서 더요?
S&P 기준으로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그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 18% 빠졌고 지금 12% 빠졌고 한데 나스닥은 이미 18%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네. 우리가 그래서 나스닥이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트럼프 푸시 아니더라도 파월 푸시에 대한 기대만 올라가면은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기거나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해요. 근데 여지는 남아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한국은 우리나라만의 리스크를 만약에 완전히 떨군다면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아웃퍼폼의 강도를 미국이 그렇게 좀 반등을 한다고 간정하면은 예를 들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면 한국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낫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낮아진 박스권에서 꽤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설사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그거 하더라도 그 기존 정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퀘스천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1, 2개월이 아니고 3, 4개월 지나더라도 뭔가 다른 그 변혁이 있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갖게 되면은 결국은 낮아진 주가 레벨에서 폭락에 거듭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설사 나쁜 시나리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장을 지금 이거 어저께 1% 정도 빠지다가 0.7 오늘 1점 몇 프로 빠진 거잖아요. 합하면 2% 빠진 거 아닙니까? 2% 빠진 거죠 지금 어저께까지 합하면은 미국이 한 4% 빠진 거니까 미국에 반 빠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베팅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신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균형을 맞춘 지금 그런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균형을 갖고 싶으면은 무풍지대하고 이런 거랑 섞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 그 현대일렉트릭 같이 이렇게 변압기는 네. 많이 빠졌어요. PR이 15배까지 빠진 상태에서 지금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멘텀이 좀 붙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그 발언을 하고 채팅창에 불이 또 났었는데 불나요? 그렇습니까? 네, 불이 났었는데 물 뿌려요. 일단은 좀 피곤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 것보다 뭐 사실 각자의 성향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무슨 뭐 옆에 계신 분이 뭐 무슨 조선족 같다 무슨 뭐 명씨가 화교냐 막 에? 누가 조선족이고 그런 하고요? 채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오늘 좀 많이 보여가지고 그렇습니까? 저 조선족이라고요? 몰라요. 나는 뭐래? 어? 난 짱깨래? 아니 그 판사님과 내가 판사야? 고마워. 8명 중에 한 명. 아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저는 왜? 나는 뭐 했는데 뭘? 난 말도 안 했는데. 아니 그런 거 보고 약간 그런 내용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네네. 아 내가 어떤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현타. 무슨 그런 거 알겠어. 있잖아. 이재명이 뭐 이재용이랑 형제여서 만났다 이런 얘기들 막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들으면 너무 현타가 와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 공격하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아 그리고 키움 내용이 체결됐습니다. 체결됐어요? 네 이제 게임은 체결됩니다. 해결됐어요? 네 체결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끝. 진짜 끝. 네, 진짜 끝. 자, 두 분의 오. 아니 난 고마워 판사라 그래서. 근데 오늘 판사 잘못해갖고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누가 을사 모드로. 아니 요즘은 제가 진짜 어려운 게 명시잖아요 또. 명태균이랑 뭐가 맞아. 친정이다 이런 얘기하고 또 화교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다 들어가. 아니 저는 왜 갑자기 조선족? 왜 오스트레일리안 출신. 오스트레일리안. 또 전라도래 내가 나 전라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섬나라에서 전라도는 섬이 아니지. 이상하다. 아 너무 웃겨.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이제. 네. 농담 끝. 농담 끝. 자, 포르디아스 님께서 5만 원 오늘 포르디아스가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한테는 뭐 10원 한 장 안 떨어지지만 어쨌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하나 보고 그 다음 광고할게요. 예, 김장일 본부장님 자료. 아까는 과거 사례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네. 예 요겁니다. 어디 갔지? 상호관세. 요거 전력기기. 전력기기 해주세요. 어제 나왔을 때 어저께 아니 오늘 아침에 나왔어. 그러니까 어제 퇴근하고 나서
타이밍 좋아. 상호 관세 부과가 전력기기에 미치는 영향. 근데 이거 아까 제로라는 얘기 나오기 전에 네. 나온 거라서 어쨌든 중요한 건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입니다. 주로는 저번에 송전 배전 말씀드렸죠. 예, 배전 쪽은 미국의 그 자금률이 조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컴퍼티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관세를 막는다면은. 네. 근데 이제는 송전, 특히 초고압 변압기 쪽은 미국 내 자급할 수 있는 율이 적대입니다. 말씀드린 20%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빨리 캐파를 확보해서 생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한 3년 걸리는 거야. 갑자기 오돌 주더라도. 그래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반도체보다 더 확실해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주가가 얼마 전에 뭐 40만 원 이렇게 갔을 때가 PER이 한 25배 이렇게 가고 미국이 40배 가니까 쫓아가고 이렇게 약간 열광했던 게 고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관세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제까지. 그렇죠? 조선방산보다는 뭐 아주 엣지가보다는 조금 헷갈린다. 뭐 그래서 뺀 거 아닙니까?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그런데 실제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고 자금률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 관세를 매긴다 치더라도요. 관세를 매긴다 치더라도 얘네 매출의 30-40%가 미국인데 미국 매출의 50%는 현지 생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만 시간 가면은 결국 메워지는 거니까 주가가 어느 적정 레벨을 갔으면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어제 기준으로 PER이 15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부담이 확실히 더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보면은 미국의 밑에가 소형이고 위에가 중대형 변압기의 수익 금액이 이렇게 치솟는 거 보이시죠? 예. 물론 이게 다 우리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수로 멕시코, 뭐 유럽 이런 데 수입한 게 더 많아요. 중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높고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 밑에 두 번째 시커먼 거 올라가고 있죠. 빠르게.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 자리를 잡으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산업 쪽에서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좀 디테일하게. 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드리면 HD 현대일 아직도 키움이랑 싸우고 있어요? 네. 아직 또 싸워? 그럼 형 쉬고 있어. 형 키움 꼭 이겨. 알았지? 키움 꼭 이겨. 자,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자,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네. 사실 45만 원까지 가다가 그게 1월 24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방변에서 변압기는 좀 탈락한 흐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오늘까지도 사실은 탈락한 흐름이에요. 21선은 당연히 이탈했고 그다음 뭐 121선, 뭐 61선 이런 것도 지금 아래로 어제 기준으로 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배열됐고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45만 원에서 30만 5천 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네. 요 정도면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 꺾인 흐름도 좀 많이 얻어 맞았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으신지. 네, 그렇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요 정도면은 매수에 대한 그런 네. 매력적인 구간이 왔다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지. 아까 우리나라 정치 뉴스 빼고 네. 그게 있다면 네. 조방변 중에서는 변압기가 지금은 마음의 순위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마치 저기 그 방산 얘기할 때 많이 빠졌을 때 기회라고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거 HD 현대일렉트릭 잡으면은 괜찮습니다. 몇 위에요? 조방변. 조방변 지금은 변압기가 오늘 그 뉴스 나왔으니까 관세가 없어졌으니까 좋은 거죠. 이게 먼저죠. 오케이. 조선하고 방산하고 어저께 버티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예, 그거 메워야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여쭤본다고 하면 네네. 사실은 변압기가 좀 이렇게 떨어진 게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의구심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빅테크는 더 안 좋고. 네네. 그런데도 지금 변압기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에 컨선 되는 건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또 기사 나온 게 있어요. 네. 그 다른 나라 태국 뭐 자카르타인가 어딘가에 또 캔슬했는지 뭐 이렇게 뭐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쟤네들도 버짓 이슈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매크로가 헷갈리니까 조금 트림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 거 이슈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슈가 눈에 확인이 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근본적으로 이슈가 삼으려면은 엔비디아가 핑계가 돼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 발표되는 게 5월 후반기일 겁니다.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그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하는 업체들, 걔네들이 아마 하반기에 투자 계획이나 그 다음에 포캐스트 하려면은 6월, 7월 달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 그게 그렇다면 걱정이. 그러면 지금 4월달 지금 이 시점부터 5월까지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더 붉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보노님도 변압기 관련해서 투자 전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관세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는 변압기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슬슬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세에 대한 내용이 오픈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걸 따져 보셔야 돼요.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0%, 네. LS 일렉트릭은 있어요. 일진 전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두 종목으로 좀 쏠릴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변압기들은 조금은 일단은 뒤로 빼놔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은 1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관세에서. 그건 엄청 큰 차이이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딥시크로 인해서 이 얘기가 나올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결국에는 전력 소모량이 아무리 줄어든들 네. 요번에 지브리나 이런 것에서 GTP나 이런 사용자 늘어났잖아요. 그런 사용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전기량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이미지나 영상으로 가면 더더욱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일단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지난번 1기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60% 정도 매겼을 겁니다. 변압기. 근데 지금 미국이 빵 퍼센트를 한 거는 걔네가 지금 매우 시급한 거예요. 관세를 때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쪽은. 그러면 업황이 굉장히 그 초과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고 네. 그 사이클이 보통 짧으면 6년, 길면 10년 이건 산업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관세에서 배제해 줄 정도면 굉장히 공급 부족이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사이클이 결국에는 다시 맞아 들어가는 상황으로 될 거고 그 시기는 아마 중국의 빅테크 종목군들이 박살나기 시작할 때 아마 변압기들은 엄청 슛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땐 또 못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뭐 접근해 보시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LS 일렉트릭은 걔네도 있지만 걔네는 배전이 강해요. 네. 배전은 송전보다 컴포티션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컴포트 아까 자금률이 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가 아니더라도 컴포트는 세고 그 관세를 뭐 하려면은 그 걔네들도 미국에 뭐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아직 계획이 구체화된 게 없거나 아직은 미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현대 일렉트릭은 관세를 맞더라도 미국에 생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밸수가 달리 가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변압기 관련된 관세 또 이야기들이 초반부터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코스닥이 양전했습니다. 개인들이 사는 이 변동성 어떡하냐 진짜. 0.55%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얘기 안 했는데 네. 왜 또 얘기 안 하셨어요? 아니 아까 뭐 그런 분위기 있었던 죽을 것 아니 같더라고. 한참 말씀. 네. 죽을 것 같더라고.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 분위기에서 아까 뭐 명예하고 그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얻어맞고 있는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여기 탄탄하잖아. 아, 그래서 어떤 얘기 안 나는 하셨어요? 맞으면 죽어. 어떤 얘기 안 하셨어요? 오늘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카 발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에이 갑자기 또 양전되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사이드카 뭐냐면은 이거 위로- 사이드카는 뭐냐면은 위로. 그거 아니야. 그럼요. 변동이 위아래 5%면 다 사이드카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또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이드카는 자기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미국이 빠졌어. 미국이 4% 빠졌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반도체 관세 매기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나쁘기 시작할 거다. 예? 그 마이너스 한 2%까지 내려간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오후 11시 지나서 막 올라가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제가. 그 한 2, 3%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 플러스 2, 3% 해봐요. 그러면 한 4, 5%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이드카 발동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사이드카 알겠는데 이따가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그 폭등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라는 거예요. 폭락에 대한 가능성을. 둘 다 있지. 아니 이것도 말을 안 하면 좀 어떻게 대응을 둘다 해? 있지. 둘 다 있지. 다 그러니까 있다? 살려면은 마이너스 될 때 사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만약 올라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펀더멘털적으로 하면 얼마라고? 펀더멘털적으로는 아까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했고 한 3% 정도가 되고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인디케이터 드린 거 아니야? 3%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 다 말씀드린 건데.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0.6%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코스피가 0.56% 마이너스까지 하락폭을 한 1%포인트를 줄였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패턴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제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뭐 여기서 뭐 예측을 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그쵸? 어쨌든 회복 탄력성은 좋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든 예민하게 움직이려는 의지는 있구나. 요 정도 확인하는 걸로는 괜찮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그게 시장이 움직여줄 생각은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염두에 두는 정도만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7천억 넘게 파네요. 네. 와, 이번 주 지금 최근 6거래일만 얼마를 파는 겁니까? 3조, 2조, 오늘도 7천억.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물량이 우리가 저번에 올라갈 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들어왔었던 물량만큼 비슷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었던 볼륨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니까 네. 뭐 음,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외국인은 예전에도 20년, 10년에도 확인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거 확실히 보고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파월 푸시건 무슨 푸시건 나오는 조짐이 확실할 때 들어와요. 그때 또 한꺼번에 5조, 10조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어저께부터 났었는데 한국 이거 보고는 펀더멘털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나 파워풀 나머지가 없는데 한국은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 거 중심으로 봤을 때. 개별 종목은 5천원짜리 얘네들이 알아서 투자를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당장에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가 사니까 너희들 들어와 한다고 멱살 잡고 우리가 끌어갈 수는 없다 이거야. 다음 주는 또 모르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잖아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 또 파월이나 뭐 이런 애들 또 이런 애들 파월이나 이런 인사들, 네. 또 코멘트에 또 우리가 또 좌지우지. 그쵸? 오늘도 밤에도 있어. 네, 그러니까요. 기다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로컬적인 변수인 요 지금 선고. 요거가 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뒤면은 다 어쨌든, 밝혀지는 거니까. 다 밝혀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고생이 많지만 이번 주만 지나가면은 그래도 또 4월 달에는 조금 낫지 않을까. 요 사이드 브레이크 얘기 있어. 사이드카. 안 했다고 하지 마. 사이드카 말씀하셨다 그랬죠? 오케이. 이 변동폭이 5% 가까이 4%. 위로 아래로. 그럼 몰라. 아니 보론이한테 물어봐. 보론이 속마음. 보론님은 그런 똑같지. 얘기 안 해요. 안 하잖아. 네, 나한테만 그런 자꾸 얘기 안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이 클 것 같다라는 쪽만.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하나만 할 테니까요. 여러분 제발 3,000분 나가지 마세요. 저희가 뒤에다 좋은 자료 할게요. 한 2분만 참아 주실래요? 왜냐면 여러분 옷 입고 다니시죠? 옷을 뭐 벗고 다니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 티셔츠 요거 가지고 왔거든요. 폴로 남녀 공용 티셔츠입니다. 요거. 네. 남녀 공용 포니로고 모자, 폴로 긴팔, 반팔과 긴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병행 수입입니다. 그래서 정품이고요. 전에 안내해 드렸지만 지정된 정품 수입업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정식 수입 라인은 맞는데 AS가 안 되는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유통 단계가 줄어들어서 좀 가격이 저렴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자, 반팔과 긴팔 이렇게 세트로 저희가 또 가지고 왔고요. 반팔, 긴팔 이너로 활용하시기도 좋은 기본템이고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그냥 입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반팔 티는 정 사이즈, 긴팔 티는 넉넉한 사이즈, 여성분은 한 치수로 작게 구매 추천드립니다. 상세 페이지에 사이즈표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팔은 3장 패키지로 판매가 됩니다. 이렇게 3장, 3개 합해서. 제가 이거를 입어보고 싶은데 원래 옷은 제가 입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반팔을 어떻게 지금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지금 저는 이렇게 입었지. 김장일 본부장님이 입으신 약간 오늘 의사 선생님 같은 느낌. 오늘 수술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요. 법관 느낌도 나고요. 예술가 이건 아니야? 아티스트는 아니야? 아티스트 모자를 전혀 써야 되나? 아니고 법관 아니면 대학 교수. 대학 교수님 아니면 오늘 의사. 헌재 재판관 해.
네? 헌재. 헌재 재판관. 알겠습니다. 8인 중에 하나. 네. 자, 그래서 긴팔 단벌 반팔 3세트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이 쌉니다. 저희가 가격을 좀 싸게 가져왔는데 원래는 이게 92,300원이에요. 세 개. 92,300원. 근데 49,000원에 드립니다. 오. 폴로 티셔츠랑 하나당 거의 15,000원 꼴로 가져가는 거예요. 싸네요. 왜냐면 16,000원. 일반 티셔츠 엄청 싸지. 일반 그냥 티셔츠만 사도 와.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이 10,000원이 뭐야? 한 3, 4만 원씩 하죠. 근데 4월달에 하나당 올 때 딱 좋네 이게. 네, 하나당 16,000원 꼴. 좋습니다. 한번 뜯어서 보여주세요. 네. 오, 좋죠? 보여주세요. 근데 음. 테이프 붙어 있어가지고 음. 제가 훼손시킬 수는 없고. 그렇죠. 근데 여기 로고가 마크. 이렇게 박혀 있네요. 로고도 그냥 막 그 싸구려 로고 아니고 자수로 색깔 센스 있게 박혀 있어서 보들보들해요. 좋아요. 촉감 되게 좋아요. 요거를 49,000원에 92,300원짜리를 49,000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모자 사실 분 모자 오, 모자 멋있다. 역시 잘 어울리는구만. 오. 모자 필요하시네. 지금. 제가 빡빡이 돼서 모자가 잘 안 어울. 이거 김정은 모자 해주세요. 제가 대가리 커서. 사주세요. 네. 아니 들어가네. 크다. 모자는 김장을 본부장님이 잘 어울리세요. 맞아요. 요렇게 하얀색 모자. 괜찮네. 오라님 저는 모자도 안 어울리긴 하는데 한번 써보세요. 오, 잘 어울리는데? 근데 저기 약간 이렇게 잘 하면은 어울리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약간 범죄자 같은 아, 얘기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괜찮은데. 요원 같아. 요원. 요원 있지 요원. 오, 아예 눈을 괜찮네. 가려서. 국회의원 말고 요원. 오. 요거는 89,000원짜리를 59,000원. 59,000원. 59,000원에 드립니다. 됐죠? 네. 100% 코튼 베이스볼 캡 25년 신상품이에요. 하얀색 그리고 요색 25년 신상품. 신상품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뭐야 이거? 이 뒤에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89,000원짜리를 59,000원에 5가지 색상이 있어요. 화이트, 그레이, 블랙, 네이비, 베이지. 해외 폴로 대리점 병행 수익 정품입니다. 2월 상품 아닌 최신 상품이고요. 사이즈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환율이 많이 내려갔네요. 3,000명 나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3,000명까지는 안 나갔잖아. 1,000명 나갔는데 왜요? 500명. 1,000명. 1,000명 나갔어. 3. 자, 이제 자료. 환율이 이제 내려갔어요. 좀 환율 내려갔죠. 많이. 네. 1,440, 50 밑으로. 그래요? 네,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1,441. 많이 내려갔지. 환율이 제일 정확한 바로미터죠. 지금 그래서 무언가가 안정되고 가능성. 가능성에 대해서. 와. 요 화면 한 번만 어저께 잡아주세요. 은행이 빠진 이유 중에서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음. 불안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은행이 그래서 빠진 거거든요. 제 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1,441원 80전, 10원 40전 파집니다. 확 빠진 거. 와, 이거는 그나마 진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사실 최근에 진짜 달러가 강세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 그렇죠. 달러가 초강세였으면 우리가 원달러 환율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1,500 넘었다가 내려오더라도. 예. 1,500 가면은 이거 방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다행히. 이 전 고점 수준인 1,476원, 5원 뭐 요 정도에서 지금 쭉 내려가서 다행이지. 예, 요런 것들. 알겠습니다. 자, 화면 바꿔 주시고요. 네. 보노님 자료 한번 볼까요? 뉴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엔화 값이 2년 만에 최저치를 원화 값이 엔화 대비했을 때 최저치 기록했다라는 거니까 엔화가 세졌다는 얘기죠. 엔화가 이게 엔달러가 지금 보시면은 145까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세진 건 이제 달러가 약해졌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퍼센티지 차이가 마이너스 2.585가 바로 바뀌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여행 또 시즌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 이런 데 많이 가실 텐데 엔화가 많이 비싸지고 있으니까 체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변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이쪽은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그냥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이전부터 계속 이제 엔화에 대한 뭐 일본장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왔는데, 뭐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으니까 뭐 슬슬 이제 엔화를 다시 원화로 바꿔가는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 어쨌든 좀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소비 얘기는 맨날 나와요. 소비 얘기 맨날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좀 틈날 때마다 어제는 명동 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그제는 명동 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슬쩍 본 거죠. 그다음에 백화점도 한 바퀴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나 둘 다 돌아봤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사람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카드가 진짜 안 끄이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해서 이게 확실히 좀 눈에 보이는 쪽들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기초적으로 우리가 막 식당이나 이런 데선 또 별로 없더라고요. 저 어제 놀랐던 게 여의도 식당가가 원래 꽉 차잖아요. 12시 쪽에 텅텅 빈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원래는 막 줄 서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돈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먹는 걸 좀 아끼는 건가? 요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진짜 집값만 계속 오르고 물가 오르지 월세 맞아요. 오르지. 월세 $1 피자 생겼잖아. $1 피자? 여기 1,500원. 여의도역. 여의도에 아 시가 한정. 환율 시가로 바로 해줘요? 그럼 오늘 1,441원이겠네요. 제목을 했는데 1,500원에 아니요, 제일 한쪽은. 싼 거 페페로니랑 네. 치즈만 있는 게 1,500원이고 2,530. 좀 이제 메뉴에 뭐 새우 올라가고 하면 2,500원, 제일 비싼 게 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한번 슬쩍 가서 봤거든요. 난 사 먹었어. 난 사 먹었어. 다. 어때요? 괜찮아.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극단의 가성비로 싼 거가 잘 되던지 극단의 비싼 진짜 럭셔리 맞아요. 중간 라인은 다 죽었어요. 중간 라인이 없는 헤르메스 위로만 살아남고 롤렉스도 그 위로만 살아남고 아주 하이. 중간 시장 뭐 구찌나 맞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아예 싹 망했고 애매하게 가성비 따지는 것도 망했고 극강의 가성비 진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만 잘 버시잖아요. 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유 돈 많으시잖아요. 더 왜 위로 그러세요? 돈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진짜 용돈 오해하겠어. 좀 주세요 진짜. 저도요. 돈이 없어 먹고 살 돈이어서 먹고 살 돈이 죽겠어요 저도요. 진짜. 먹고 살 돈이 없었어. 장가 안 가는 거야? 아 장가 또 어떻게 가요? 그래도 5월부터 그거 한다며요. 어떤 거요? 무슨 뭐래? 저기 그 웨딩 업계 예? 저기 뭐야 단속해가지고. 아 근데 너무 비싸졌어요. 아, 너무 홈리치라는 비싸서 거. 한번 맞아. 뉴스 했었죠 우리가. 이거 했었어요. 예. 웨딩 업계도 문제죠. 뭐 하면은 요번에 제 아는 지인이 결혼을 했는데 좀 비싼 데서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 8천만 원인가?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아니고. 호텔 아니지. 호텔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좀 좋은 데서 했겠죠. 근데도 이 말이 8천만 원이지. 뭐 아무리 작게 해도 그래도 막 몇 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좀 놀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헤르메스라고 안 하나? 에르메스라고 에르메스라고 합니다. 예. 아. 헤르메스는 발음은 제가 에르메스로. 이제 헤르메스 딱. 어. 영어로는 헤르메스가 맞아요. 헐미스예요. 예. 헐미스. 네, 헐미스가 맞지 영어로는. 영어로는 헐미스. 헐미스가 맞지. 헐미스. 네 에르메스라고. 근데 한국은 이제 에르메스. 네. 헤르메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이 또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수급 안정화해서 이제 이거 5% 가격 올린다고 얘기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기사 났어요. 좋은 예, 얘기지.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수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사실 조금 더 지수나 요런 이제 배팅을 해보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분위기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겠어?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쿠팡 자리를 중국 쪽에서 많이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제 주변에 또 테무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가격이 엄청 싸니까.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우리 자리를 다 뺏겼을 때 그때도 과연 쌀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까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돈이 좀 없으니까 확실히 좀 싼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또 선택의 영역이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중국에서 사업하는 친구랑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중국의 지방 경제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 말고 실제로 싹 망했대요. 그래서 돈이 아예 없고 심지어 지방 정부를 위해서 같이 사업해서 무엇을 뭐 하잖아요. 돈을 대금을 못 받는데요. 아이고. 그냥 안 줘버린대.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돈이 있는 그 사람들은 공무원만 월급 조금씩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하지. 지금 시장도 망했고 특히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면서
그 뭐라 그래요? 검열 그러면 너무 심해졌다는 검열이 거예요. 심하지.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 친구 같이 있었거든요. 너 때는 그냥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았냐. 뭐 그런 그 검열이나 뭐 이런 것들,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지 않았냐. 지금은 아예 그냥 사적으로 만나도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 못 한대요. 아예. 심각하네. 그래서 유일하게 돈이 도는 지금 산업이 이커머스 쪽 그거 딱 하나인데 온라인 커머스 딱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상해랑 광둥이랑 뭐 이런 광저우랑 이쪽에 딱 몰려 있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만 딱 가고 나머지 지방 정부는 그냥 아예 그냥 심각하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지표 세금 추적. 그래서 그냥 웬만하게 세금 내면서 다 알아서 사는데 요즘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진짜 짜잘한 세금도 다 받아내려고 다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아이고. 돈이 없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계속 그런. 그래서 진짜 압수수색을 망했다 하는 그러더라고요. 거네. 쉽지 않습니다. 예, 중국. 네. 중국이 힘들어도 우리가 또 신경 쓰이고 이게 참 우리는 신경 쓸 게 많아.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얘기해봤으니까 미국 얘기해야죠. 미국 가야죠. 미국 갑시다. 네, 미국 3프로 투어 여러분 미국으로 가서 한번 현지의 상황을 느껴보시렵니까? 다음 주면 봄꽃 축제가 열리고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또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게 있죠. 바로 5월에 황금 연휴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떠나는 가장 특별한 여행. 언제 실리콘밸리 가보시겠어요? 언제 월스트리트 가보시겠어요? 그냥 가면 됩니까? 설명해 줄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프로에서 이 연휴 기간 동안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와 동부의 뉴욕을 모두 경험하는 엄청난 기획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녁 비행기 타고 대체 휴일 바로 다음 날인 5월 7일 아침 6시에 도착하는 거라서 사실상 5월 2일만 휴가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가는 거네요. 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방문하고 월가 대표, 금융인까지 직접 만나고 최상위 대학인 스탠퍼드와 UC 버클리, 컬럼비아까지 다 가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5월 초면 날씨가 가장 좋을 때라서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미국 투어 오기 하루만 휴가 쓰고 참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급등하는데 왜 언급이 없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2차 전지 급등합니까? 아까 에코프로는 봤습니다. 와, 네. 에코프로 8% 오르네. 에코프로 BM도 6% 오르고. 그러니까요. 엄청 오르네요. 2차 전지는 근데 저희가 코멘트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무언가를 이슈를 잡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르고 떨어져도 그 뭐 리포트가 나오면 그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예전처럼 테슬라하고 관련되면은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중국에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은 또 오르고 내려가고 그러는 거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럴 수 있겠네요. 흥국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나왔어요? 그거죠? 네, 그건 것 같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배터리 셀 가격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배터리 제품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한정된다. 맞아요. 제품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고객사 제품 인도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으나 통상 바인딩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연간 실적 기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 관세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포트 하나 나오면 또 오르기도 하고 또 네. 리포트 하나 나오면 내리기도 하고 현지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라는 그 멘트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압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죠. 코스피가 0.3%, 0.27% 마이너스까지 약보합까지 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78%까지 오르고요. 오르는 종목들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첨단 소재, 에코프로 BM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라와 준 게 컸고요. 그리고 여기에 화장품도 올라와 주고 제약바이오도 올라와 주고 그리고 아까 계속 오르던 엔터 이런 종목들 계속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쫙 끌어주고 엔터가 같이 받쳐주고 이런 게 지금 코스닥이고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형주는 좀 죽쓰고 있는데 중형주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방산조선 것도 스탠드아웃은 아니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네. 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장이 한 시간 뒤에 뭔가 색깔이 확 변하면서 쫙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거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두 분 마지막까지 굉장히 아웃퍼하는 거예요. 일본이 2.4%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탄력성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면 한 3-4% 아웃퍼하는 거죠. 마감까지의 전략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노님. 네, 뭐 전 똑같습니다. 2,450 이하면은 네 그냥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지수 위주로 오늘도 지수 정도로 했으면 재미 그래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아웃퍼폼은 아니어도 전혀 소외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항상 지수로 하시는 게 제일 낫다. 오케이.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예, 뭐 어저께 이어서 똑같습니다. 좀 뭐 2,430까지 갔으면 괜찮았고 직군도 나쁘지 않고 근데 오늘 오후에 배팅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으니까 뭐 현금의 비중에 따라 갖고 어떤 트레이딩의 전략은 다를 수 있지만 뭐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저는 11시에 이제 집에서 조용히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이거 중립성을 신경 쓰는지 아세요? 제가 뉴스공장하고 매블쇼 오늘 둘 다 나오라 그랬는데 둘 다 안 간다 그랬습니다. 네, 괜히 또 그거 그치. 가가지고 또 이제 박수 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은 또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지만 어쨌든 집에서 11시에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도 잘 생방송 보시고 주식시장도 잘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따 3시 20분에 돌아오셨을 때는 좀 좋은 조언을 또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클로징 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이 필요 없기를.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11시까지 주식시장의 반응 잘 살펴보시고요. 대응 잘 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